안녕하세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오랜만인 얼쑤의 얼쑤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은경입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이 이제 또 보이는데요. 네.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선미 대표이사님이시죠? 어디의 대표이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처의 이사장 박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사실은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 지지네이처의 박선미 대표이사님을 모시려고 무려 1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섭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네, 물론 정말.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워낙 바쁘셔서 지금 어렵게 모셨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급입니다. 그 협동조합 이름에 생태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생태관광이 알 것도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뭐 학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생태관광이란 지역의 자연, 그다음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같이 보존하고 같이 발굴해내고 그리고 이런 곳에 관광객들과 같이 가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후에 또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 비행기 타고 먼 나라를 간다거나 배를 타고 어떤 뭐 섬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인식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생태 자원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주고 또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생태 관광이라고 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엔 또 더불어서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음.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태적 감수성도 느끼고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리가 뭐 볼거리나 느낄거리나 아니면 즐길거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눈으로, 감성적으로. 그래서 자연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자연 기여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에도 기여하자 사람이. 그냥 네. 우리가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여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행. 네. 그 기여 여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안산에서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의 그 전 경력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시와호 생명지킴이의 공동 대표로 있긴 하지만 시와호 생명지킴이 사무국을 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시와호와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 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시와호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와호의 개발의 역사나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생태적인 것,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뭐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주제별 프로그램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활동가들이랑 같이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좀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붐업할 때였는데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태관광을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의견으로만 이제 갖고 있었고 제가 2017년도까지 이제 사무국을 맡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나도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생각으로만 했던 의견으로만 나눴던 일들을 한번 실현해 보자. 그래서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시기가 되게 좀 좋지 않았던 시기라고. 맞아요. 네, 제가 또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을 상기시킨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2017년에 이제 그만두고 2018년에 이제 조금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환경부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해양수산부 이 셋 중에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근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저희가 1년이 걸렸어요. 저희가 2018년 9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2019년 7월 달에 인증서가 나왔어요. 와. 왜 그렇게 많이 걸리죠? 이게 약간 부서의 조금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서로 우리 거하고 잘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태관광협동조합을 왜 꼭 지금 대부도에다 만들어야 되냐? 제주도랑 합하면 안 되냐? 막 이런 이상한,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이상한 얘기들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지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제주도하고 안산하고 얼마나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생태 관광이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둘을 엮을 생각을 했는지 참. 왜냐하면 그 제주도의 생태 관광이 2000년대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발굴이 돼서 해나가고 거기가 엄청 잘 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딴 데다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랑 같이 해라라는 그냥 느낌으로 그냥 받았어요. 정확하게 공무원한테 그런 걸 물어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저거라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분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관광은 그런 뜻이 아니,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기반으로 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주도랑 같이 우리가 해. 완전 다른, 아무리 섬이지만 다른 그 부류의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만드는데 그래서 1년이나 걸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 네, 그분이 오셨죠. 코로나가. 아, 너무 강력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9년 7월 달에 이제 받고 네, 사업자 등록증을 9월에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조금 하면 되겠다. 올해는 조금 널널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여태까지는 힘들게 이제 인증받기 되게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면서 어떻게 해볼까? 계획서나 좀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연말에 거의 이제 그분이 오셨네요. 네, 그분이 오셨죠. 너무 힘든 분이 오셨죠. 네. 아 그러니까요. 시작을 하기도 전에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고꾸러진 이런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벌어지니까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끌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다행히 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간신히 그냥 뭔가 인건비가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간신히 그냥 운영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4명 이상 모이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와우 투어나 이런 건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는 거고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약간 관광 여행의 그 좀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약간 단체 관광,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관광을 저희가 이제 단체 관광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버스 한 대에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는. 근데 거기에 만약에 40명이 탔다면 저희는 한 20명 정도 수준으로 조금 여유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또 개별적인 여행이 이제 늘어나면서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이런 또 관광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니까 저보다도 더 어디에 좋은 게 있는지는 그분들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조금 어려움, 그러니까 아쉬움 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코로나가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맞아요. 완전히 네. 바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셨는데 그때를 상기하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를 선물로 먼저 들려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와, 노트북이건 핸드폰이건 모두 다 꺼놓고 어디론가 진짜 떠나고 네. 싶게 만드는 그런 좋아요. 예,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네, 생태 관광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여행, 뭐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굉장히 단체 여행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쵸. 가는 그런 네. 여행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도 어쨌든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유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뭐 한옥마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피로감이죠. 있었어요. 그런 피로감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디어의 영향으로 저기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가기도 하지만 내가 자연을 좋아하고 저도 이제 보니까 경기도의 그 통계에서 보니까 이제 뭐 놀이공원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한 33% 정도 되고 자연에 또 산, 강, 바다, 호수 이런 데를 가는 게 한 31.9%가 그런 데를 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몰입돼서 가게 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피로도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몽땅 다 내가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면서 한다고 하면 피로도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 대부도처럼 칼국수를 파는 사람들이 모두 대부도 주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러니까는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문화도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자연을 보존하고 이런 문화를 보존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주는구나. 그래야지 그 지역 사람들도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더욱더 자기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언젠가 그 행궁동인가요? 네네. 거기에 이제 막 벽화 마을 맞아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십몇 년 전에는 음. 차 없는 거리 만들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큰 사생활에 피해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행을 할 때 그런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냥 내가 좋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얼마 전에 읽은 뉴스에서도 전주의 한옥마을에 이제 엄청 많이들 가잖아요. 전주 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살고 계셨던 분이 장사를 하실 수도 있고 외지에서 그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셨던 분들이 계속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좀 느낌이 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편리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내가 편하게 가서 언제든지 이걸 봐야 해. 나는. 그날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허망하잖아요. 또 와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는 안 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뭔가 쉼이 있어야 되고 거기도 편리해야 되고 나도 편리해야 되는 그 사이의 접점이 만나는 공간이 이게 뭔가 계산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참아줄 수 있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봐야지 하는 그런 접점 찾기가 아닌가 약간 생태 관광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이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태 관광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무엇이 생태 관광인가 이렇게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각자 뭐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옳은 정의는 아니고 각자 생각하는 여행의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민과 연계되는 그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부도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잖아요. 대부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국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오후에는 차가 거의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실까, 무얼 바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들거든요. 그냥 마치 대부도를 소비하고 그냥 가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진짜 대부도는 알지 못하고 그냥 칼국수 먹고 뭐 갯벌 체험 좀 하고 그냥 바닷바람 한번 쐬고 그렇게 가는 것. 근데 대부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무수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역사도 요구하고 이러니까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도 주민들도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로 엄청 급증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칼국수집만 많았다면 요즘에는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카페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칼국수 먹고 카페 가서 바다를 그냥 바라보는 그런 걸로 여행을 좀 끝내시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이제 펜션이 엄청 많잖아요. 대부도에. 펜션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하면서 그 펜션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딱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딱 두 부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부도에서 이런 걸 우리가 이분들을 굉장히 많이 100만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생태 관광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분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너무 괴리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로컬 여행 그래서 지역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로컬 여행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우리가 돌멩이 하나도 사연을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대부도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 진짜 펜션에서 한때를 즐기는 것, 칼국수집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형태의 이건 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도가 굉장히 많은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행의 정의를 누구는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차 한잔 해도 여행이 될 수 있고 다 좋은데 저는 그 일부분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에 있는 자연, 문화, 역사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도에는 자연을 얘기하면 뭐 시와호 유역에 엄청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겨울철 되면 몇천 마리의 큰 고니와 혹고니떼가 날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고 면전선부터는 황새들도 엄청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보시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아이들은 잘 알 수 있는 공룡월 화석 산지가 있잖아요. 화성에. 네. 근데 저희 쪽에서도 대부광산 태저감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탄도 해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저희만의 가진 지층이 그렇죠.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설사랑 같이 가서 좀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구나. 이분들은 이런 지역에 사시는구나를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소비하는 거에만 사람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가면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 말고도 역사나 문화나 같이 어우러진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희에겐 있지만 또 사람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맛있는 맛집 찾고 이색 카페 가서 그냥 바다 멍 하다가 오기만을 바라는 그 도시 사람들의 즐김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나 그게 좀 약간 숙제인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대부도의 어촌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열심히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저희한테는 제일 최대 관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네. 하나는 그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다른 일반 분들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카페에 가서는 막 비싼 음료와 그 비싼 빵 밥보다 더 비싼 그 베이커리를 사서 드시면서 사진 찍기 좋고 막 그런 걸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 비용을 허락하시면서 그 해설사의 한두 시간 비용은 그 돈을 쓰기를 굉장히 주저하시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가 숙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냈을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정도의 여유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직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바라는 건 네. 지금 이제 비싼 빵과 커피에도 내 돈을 지불하듯이 그건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불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가 네. 이 정도는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저 바다를 바라보는 것에 내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도 지불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 관광, 로컬 여행에도 지불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아닐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저는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의 뭐 가까이 일본에서는 정말로 그 어촌, 농촌 그런 지역인데 정말 유명한 음식점이 있대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대요, 주변에. 근데 그 식당만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식당이 뭐 커가지고 뭐 몇십 명을 수용하는 그런 식당도 아닌데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광에서 개인 관광, 뭐 연인끼리의 관광, 여행으로 바뀌었다면 또 언젠가는 그건 또 제가 할 수 있을 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젠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믿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겠죠, 제가 또. 네. 아, 그때가 정말 빨리 오기를 네. 바라면서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에 맞게 우리가 또 지역의 생태 관광에도 얼마든지 그 시간과 그리고 어떤 그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금전적인 부분에 네. 대한 지출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동률 씨의 출발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와, 생태 관광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가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대부도가 큰 언덕 맞죠?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또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걸을 수 길. 있는 길 오. 그 많은데. 대부 해솔길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네, 음.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아, 않을까요? 딱이네. 그렇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딱인데요, 네. 그 휘파람 불면서 대부도 네. 관광을 위한 노래로 그러게요. 해야 네. 되겠는데요, 진짜. 우리 김동률 가수를 한번 어. 대부도로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제 대부도 생태 관광의 현 주소는 어떤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살짝 음악 듣는 동안에 네. 여쭤봤던 것 중에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음. 사실은 우리 지지네이처 말고도 음.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네. 저 고래뿌리 맞습니다. 네. 또 김갑곤 선생님 하시는 네. 그쪽 그 네. 연안보전 네트워크 네. 그다음에 또 에코뮤지엄 하시는 또 분들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름이 잘 생각나지 네. 않지만 서포터즈를 모집했던 네, 그 네, 네, 네. 도대체 이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과연 대부도는 생태관광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생태관광으로 대부도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을까? 아까처럼 그렇게 카페 여행 그런 것만 말고 저 뒤에 속속들이 대부도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또 더군다나 안산시가 해양 관광 도시 그다음에 관광을 굉장히 매년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홍보를 해요. 홍보하고 올해는 뭐 안산을 찾아오는 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관광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생태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뭐 속된 말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생태관광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 참가자한테 여행비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일하는 인건비가 나오냐? 그렇지 없죠. 않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생태관광으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게 생태관광이 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 사업비로 뭐 1,000만 원을 줬다고 치면 그 1,000만 원을 모객할 수 있죠. 당연히 공짜니까. 너무 쉽게 모객되죠. 공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저는 길들여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다 공짜인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왜 돈을 받지? 의문부호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태까지는 다 공짜였다가 왜 돈을 내라고 해? 갑자기. 그리고 공짜는 책임감도 없거든요. 노쇼도 정말 많아요. 20명을 모집해야 돼서 20명을 모집하면 현장 가면 15명, 12명 이렇게 와요. 근데 노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지죠. 아까 비싼 커피와 그 빵에는 돈을 지불하지만 뭔가 내가 여행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하는 것에 돈을 내라고 하면 갑자기 뒤로 물러서지는 거죠. 비싼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태 관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가 아니면 굳이 이거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걸 계속 해야 돼서 지원 사업을 받긴 하지만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제가 매번 하는 말이 그럼 지원 사업 왜 받으세요?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걸 증명하려고 받아요. 내가 이러거든요. 나 그래도 생태 관광 하고 있어. 죽지는 않았어. 이런 거를 하려고 받는다고 제가 그냥 우스갯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그런 거가 좀 우리나라는 좀 있어요. 그런 걸로 이걸 복지라고? 저는 딱히 복지는 아닌 것 같아. 복지라는 이름으로 씌워져서 뭔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참가비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전에 한번 저희가 참가비 받아서 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금액을 받았었던가요, 혹시? 아니에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공모사업을 이라고 해도 네. 그 청년들이 하는 거 보면 참 그 뭐라 할까 재기발랄한데 네. 아예 그 가로에다 쳐놓고 노쇼 방지용 5,000원을 미리 내게 하거나 10,000원을 내게 하거나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돌려드린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제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음료를 제공한달지 그렇게 아니면 하기도 하는데 굿즈를 제공한달지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접근이 시작 자체가 좀 뭔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생태 관광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두루 좋은 거거든요. 지역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같이 상생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시작 자체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 그 지역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돕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아니면은 피해를 보는 손해 피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손해나 피해보다는 자립이 어려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이 없으면 사업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뭔가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뭔가 내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돈을 내고서 오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약간의 돌고 도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돼버려서 점점 더 생태관광을 하기가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는 찾아올 그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좀 전에 그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면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언뜻 그 홈페이지 거기서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호응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되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생태 관광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여하는 여행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랑 그 특별한 여행을 했어요. 2주 전인가 토요일 날 그 낙섬이라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연안 정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내고 오셨어요. 네, 와, 굉장히 정말. 훌륭한 팀이었어요. 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연에 뭔가를 받지만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받지만 우리도 자연에 뭔가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ESG 경영을 한다는 입장에서 물론 그냥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모을 때 좀 돈을 받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념품을 주자.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좀 접근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낙지섬 자연기어 여행이에요. 아까 대부도가 그 큰 언덕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더 갯벌이 들락달락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낙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모양이 낙지 네. 같아서 대부도의 모양이 낙지 같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다들 연결되는 것 같다. 이래서 저희도 이름을 그냥 낙지섬 자연기어 여행이라고 했고요. 그중에 이제 문화적인 접근을 하면 저는 바다는 소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이제 대부도에 뭐 자염을 했던 그런 장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천일염으로 일제시대 이후에는 다 바뀌어서 천일염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나마도 이제 동주염전만 그 소금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다 뭐 펜션, 주택 이런 걸로 다 개발이 됐어요. 네. 많던 그 염전들이 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그 염전에 깔았던 타일에 그림을 그리는 여행을 추억하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스러 갔던 대종염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흙을 다 부어가지고 이제는 그 타일을 주워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그 매양리까지 가가지고 주워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현대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안산시에서 염전 체험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의 뭐 체험거리는 있을 수 있겠다. 약간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연을 되게 사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철새 탐조, 대송습지나 시와호 유역, 그다음에 뭐 상동 갯벌, 고래꾸리 갯벌을 통해서 철새를 탐조하는 뭐 노랑부리 백로라든지 안산의 시조를 볼 수도 있고 검은머리 물대새라고 하는 아주 예쁜 신사적인 새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큰 곤이나 헛곤이처럼 아주 커가지고 멀리서도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도 쟤는 그 새야라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새들도 몇천 마리씩 볼 수 있는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룡월 화석산지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대부광산, 퇴적암층도 있고 탄도해안도 있고 또 우리의 지역은 아니지만 주변에 우음도라고 하는 곳에 이 화성은 국가지질 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화성은 그런 곳도 있어요. 사실은 대부도도 그런 것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저희의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훌륭한 장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대부광산 퇴적암층도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서 뭔가 절차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시에서 좀 기획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데크 깔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뭔가 좀 수익이 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 오픈해. 우리는 다 와. 뭐 칼국수만 팔면 칼국수 파는 분들한테 욕 먹을라나? 어쨌든 그런 것만 아니면 좀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한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그런 자연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거기에 또 그 람사르 습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네. 상동갯벌과 고래뿌리 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바로 람사르 습지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걸 인증받고 할 때 굉장히 주민들도 굉장히 그 뭐랄까 희망이 조금 있었고 저희들도 되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센터도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유입이 어쨌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관광이나 뭐 관광이 아니더라도 뭐 저희가 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다른 환경을 하는 팀들이 조금 더 붐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뭘 하고 있는 걸까? 약간 물음표가 자꾸 지어지더라고요.
조금 느리게 간 게 좋은 거는 좋은 건데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받았는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좀 빨라도 될 텐데 그러게요. 느리고 꼭 그런 거 느리더라고요. 난 개발하는 거는 좀 느려도 되는데 엄청 하루가 다르게 휙휙 가보면 무슨 이상한 건물이 막 지어져 네.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뱅글뱅글 360도 돌아가는 그 카페가 있다는데 저 아직 안 가봤지만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누가 뭔가를 사주면 가려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비쌀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못 가봤는데 아, 과연 그런 것도 있으면 물론 랜드마크가 되고 뭐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네,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런 거 빨리 짓는 것만큼이나 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곳에도 속도를 좀 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동 이제 어촌계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거기도 이제 습지보호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동갯벌 앞에 상동갯벌 남사루 쉼터라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관리 정도의 차원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해설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주변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채워지는 소프트웨어들이 채워지질 않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어촌계랑 같이 긴밀히 일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저희가 막 나무 깎고 책상 만들고 막 칠하고 막 이런 걸 사실은 작년 겨울서부터 올해 한 2, 3월 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뭐 어구도 전시해 놓고 그런 장소가 있어서 이걸 좀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경기도 에코뮤지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떨어졌어요. 아니 그 생각해 보면 지금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데가 안산이 먼 것도 아니고 대부도 같은 안산시에서 이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도로 멀리 수학여행 가지 말고 1박 2일 정도를 대부도를 가서 대부도 생태관광 체험을 하면서 갯벌도 가고 탐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1박 2일 하고 오면 굳이 먼 길 안 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아예 수학여행 자체도 지금 안산 시내에서 없어진 데가 많고요. 수련회도 그쵸.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하루 코스라도 교육청과 연계가 돼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학교가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더군다나 초등학생을 데리고 오는 건 별로 없고 이제 거기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있거든요. 대부도에. 이제 거기에는 2025년인가 6년까지 이미 예약이 끝나 있대요. 학교에서. 네. 근데 청소년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제 많을 수는 있고 거기에 열심히들 일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런 공적인 기관을만 가는 거죠. 거기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안전도 보장된 그런 곳만 이제 찾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걸 알려주는 강사의 수준도 좀 불안한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신의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전 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2025년까지 예약이 꽉 차 네.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관에서 지역 안에서 생태관광 하시는 이런 협동조합들의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함께 협업을 상생해야 하고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음. 관에서 좀 더 긴밀하게 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하고도 이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이제 입장이 있고 또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이게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내년 정도에는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는 있어요. 네. 잘 되길 빕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저는 그 해솔길
한참 대한민국 전역에 그냥 길 만드는 게 유행해가지고 그러게요. 저희 대부도에도 해솔길이라는 예쁜 길이 음. 이름이 참 예쁘네요. 해솔. 그래서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저는 다리가 부실한지라 1코스하고 6코스 같은 일부만 걸어봤어요. 근데 네. 그 걸어보신 분들 중에 뭐 저는 1코스부터 뭐 어디까지 쭉 가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끊기고 뭐 갑자기 뭐 표지판이 없어지고 막 이렇다는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또 시호 생명지킴이라는데 그런 거 해봤어, 막 가봤어, 다 걸어봤어, 막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다 안 걸어봐서 몰라요. 그랬는데 그 좋은 점과 또 문제점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에서 이제 길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네. 이제 길이 만들어진 건데 이제 원래 사실 길을 만든 거는 아닌데 원래 길은 있었는데 있었죠. 사람이 편리하게 다니게 좀 더 정비를 했죠. 이건 좋은 말로 정비인 거고 사실은 제 마음에는 그닥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1코스부터 7코스 뭐 다시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1코스죠. 구봉도 거기 구봉도 이제 개미 다리가 있고 이제 낙조. 낙조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그 네. 저는 사실은 그걸 만들고 나서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1코스를. 지지네이처가 해마다 시와우 생명지킴이랑 해마다 걷거든요. 그 전 코스를 그러니까요. 다 해솔길을 네. 다 걷는데 저는 이제 뭐 다 걷지는 못하고 저는 이제 뒤에 서포터즈로 남아서 구간밖에는 못 걸었는데 초기에는 제가 다 걸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코스는 사실 원래 그 개미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봉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생겼었어? 바다잖아요. 네. 바다가 연해 있고 갯벌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섬으로 못 가요. 그럼 바라만 봐야 돼요. 언제 와야지 그러면 쟤를 다시 저걸 건너가서 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궁금해하면서 다시 그때 물이 빠졌을 때도 다시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쪽 바다 쪽으로 나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약수가 떨어지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졸졸졸 흐르는 게 너무 물이 많이 나오게 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이 굉장히 야생화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야생화 찾아서 사진 찍기 이런 걸로도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조금 없어지고 사람이 또 워낙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안산시가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이 가니까 주차장을 또 늘렸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주차장을 늘리고 그냥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코스 거기를 되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갔다가 돌아와서 내 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코스들은 걸어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좀 힘든 거죠. 거기는 되게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내가 걸어갈 수 운경 선생님도 아마 그 정도는 걸어가실 맞아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죠. 그래서 막 저는 토요일 날 거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전에 한번 모르고 들어갔다가 정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대형 버스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악회 이런 팀들이 이제 거기 이제 산을 통해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다시 또 뭐 서울이나 어디로 이제 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와 여기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난 좀 정부치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졌다. 근데 그 낙조 조형물을 한번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워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정도이고 저는 사실은 제 저쪽 메추리 섬이나 이런 쪽 고래뿔이 있는 해안 이런 쪽이 더 훨씬 좋거든요. 거기는 정말로 바다를 면에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들어오면 산 위로 올라가서 코스를 잡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지는 낙조를 볼 수도 있고 정말 탄도의 낙조는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겠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희도 프로그램 한번 했었는데 드라마에도 막 나오는 것이죠? 네, 정말 좋더라고요. 와 여기 근데 저희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진을 못 찍고 카페에서 사진 찍었어요. 저희도 너무 많아서 사람이 이제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면 몰려가는
그리고 내가 편리한 곳에만 가는. 그래서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가게 되고 요즘 보니까 그래도 한두 사람씩 그냥 혼자서 걷는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길들이 다 공유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개인 소유인데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제 양해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는 구간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달라진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도 이제 이 코스 분명히 해솔길 코스인데 가다가 운이 딱 가로막혀서 못 간 적 있거든요. 뭐지? 그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지 맙시다. 막 이런 문구가 써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구나.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만 뚫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생태관광 로컬 여행했듯이 이게 내가 내 개인 땅을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쓰레기 많이 버려. 근데 그 쓰레기는 또 우리가 치워줘. 그건 정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어떤 얘기하냐면 그 해솔길 지역 주민들한테 좀 관리하게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정리 잘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해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몇 년 전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형태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안산시가 모든 걸 물론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1코스만 이게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1코스만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근데 거기는 이제 갔다 오기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요즘에는 똑버스도 있어서 조금 맞아. 그래도 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머지 구간들도 조금 특성을 조금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구봉도의 1코스만 홍보하지 말고 나머지 코스도 홍보해야 하는데 그 홍보에는 반드시 아까 생기는 그런 개인 사유지에 대한 구간들을 정리하고 홍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안산시는 필히 우리 단원 FM 얼수의 얼수를 들으시고 예, 생태 자원으로서 훌륭한 대부도 이곳저곳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지지네이처 어떤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하는지 뭐 바람, 포구 이런 걸 좀 듣고 네.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 협동조합을 만든 건 아까 이제 그런 연역이 있어서 만든 거긴 한데 이 협동조합을 만든 건 사실 이 지역의 관광 기념품을 좀 더 만들고 싶었어요. 요즘은 이제 제주도가 워낙 이제 관광으로 관광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여전히 대부도는 안산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맞아. 처음 만들 때. 그래서 생태관광이라는 것에도 욕심이 있었지만 이런 좀 굿즈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거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야심차게 뛰어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우리의 생태관광 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이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여행을 사람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들려주세요. 네, 저희는 자연과 친구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여행의 경비를 1% 이상 기부하고 싶습니다. 오. 지역과 친구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개인 물병, 손수건 사용 등을 통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존중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생태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문화를 알리려고 하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있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 마음, 관계, 자연의 여유를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쉼이 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채우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행지의 자연과 문화를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채우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비전과 관련된 그런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앞으로 지지네이처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얼쑤얼쑤 제가 운경이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참여해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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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